영수회담 이후에 지지율 반등 사례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그런 이유가 이 회담을 통해서 영수회담을 통해서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. 왜냐하면 네. 기대치는 매우 높습니다. 그런데 양쪽의 또 생각과 또 판단이 워낙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각각의 지지층이 있거든요. 핵심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?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의제를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의제 없이 지금 만난다는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동상이몽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그 의제 중에 그 총리와 관련한 그 야권의 인준을 받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여전히 박영선 그 전 장관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배 수장님,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 24%를 차지하고 리얼미터는 32.3%, 미디어 토마토는 29.3%를 기록했습니다. 예. 지금의 지지율이 이게 바닥을 찍은 겁니까? 아니면 더 하락 요인이 있는 겁니까? 바닥 지점에서 행보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.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기대로 최저치인데요. 그렇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총선 결과 여파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외에 소통 과제, 또 경제 상황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. 이전과는 조금 다른 점은 이전에는 주로 타격 포인트가 넓이에 좀 영향을 줬다면 이번에 좀 깊숙이 들어가서 타격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도 이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이은영 소장님, 네. 갤럽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10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지지 기반에서의 지지율 하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일단 이게 그 한 달 사이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49, 35, 25 그래서 한 24%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. 그리고 네. 한 일주일 사이에 10%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여야 영수회담을 선제안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백기투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보수 패널의 어떤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보수의 지지 기반이 흔들렸다기보다는 선거 패배 이후에 국정 운영의 어떤 기조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흐름 속에서 정확한 스탠스를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. 오히려 네. 그것이 국정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지점 때문에 대구 경북 그 지지 기반에서 하락기세가 크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. 배 수장님, 윤 예.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취임 후 지금 최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20%대 지지율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까요? 국정 동력 마비죠. 우리가 25%의 법칙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지지율이 25% 아래로 내려가면 이른바 레임덕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전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, 대체로 4년 차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25%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들이 많았거든요. 근데 네. 지금은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. 만 3년 이상 아주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국정 운영에 대한 동력 마비에 대한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때 중요한 것이 단순히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회복이 필요하다. 그렇다면 세 가지 늘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남아있는 3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소, 경, 인. 소는 소통, 그다음에 경은 또 어떻게든 경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인사입니다. 어떻게 인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적극적인 국정 지지율의 회복이 되느냐 마느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소장님, 네. 과거 대통령 지지율이 20% 되었을 때는 보통 나라에서 큰일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. 네.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광우병 파동,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정농단이 있었는데 그때 20% 지지율 지금 어떻게 봐야 합니까? 좀 전에 그 배 수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20%대가 깨진다라는 거는 핵심 지지층이 깨지기 직전에 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 지지층 내부에서부터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특히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20%대 지지율이 있었던 적이 몇 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이든 날리면 발언 때 그리고 5세 조기 입학하는 정책 현안에 대한 어떤 불만이 커졌을 때 20%대가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지난 그 강서 재보궐 선거 이후에 국정기조 변화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거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지지층까지 이반하는 상황에 온 것이거든요. 네. 최근에 그 여권의 총선 평가를 보면은 중수청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중도와 그다음에 그 수도권과 청년의 표심을 얻지 못하면 국정 운영 자체를 이끌어가기 어렵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. 대통령이 이
국정 운영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아직도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내일 오후 2시에 만납니다.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게 관심인데요. 역대 영수회담을 살펴보면 영수회담 이후에 지지율 반등 사례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요. 그렇습니다. 그런 이유가 이 회담을 통해서 영수회담을 통해서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. 왜냐하면 네. 기대치는 매우 높습니다. 그런데 양쪽의 또 생각과 또 판단이 워낙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각각의 지지층이 있거든요.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이라고 아예 몫을 박았고 또 이재명 대표는 할 말은 하겠다라는 것은 특검이나 또 25만 원 재난금도 할 이야기는 다 하겠다는 것이거든요. 네. 그렇다면 내일입니다. 바로 29일 오후 2시에 1시간이요.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 최대 1시간 반 정도에 모두 발언하고 도착해서 인사하고 이래저래 또 같이 참석하는 사람들 소개하고 이러면 20분 지나가고 한 30분 할 이야기하고 20분 더 덧붙여서 뭔가 성과를 거두어낸다.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영수회담을 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데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런 네. 경우는 어떠냐면 대통령이 조금 더 파격적으로 기대 이상의 뭔가를 내놓았을 때 그럴 때는 뭔가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이 이 정도일 줄이야 하면서 성과가 나오게 되고 일정한 성과가 그러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성과가 있는 영수회담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핵심은 이 부분으로 보입니다.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해병대 특검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이 경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단순한 경청일지 아니면 어느 정도 화답이 나올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회담이 윤석열 대통령, 이재명 대표 다 중요한 자리일 텐데요. 네. 핵심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?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의제를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의제 없이 지금 만난다는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동상이몽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그 의제 중에 그 총리와 관련한 그 야권의 인준을 받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여전히 박영선 그 전 장관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특검 문제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해서 이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선명성을 부각하는 내용들을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. 특히 본인도 민의를 반영하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더 강경하게 얘기할 건지 물론 이제 경제나 이런 것도 먼저 얘기하겠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거 25만 원 민생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포인트를 살릴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그 전에 조국 대표와 먼저 만났다는 것도 상당히 압박 카드로 이미 설정을 해놓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. 어쨌든 그 자기 말만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짧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. 왜냐하면은 지금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꼭 이재명 대표에만 무게가 실려 있고 힘이 주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뭐 특검이나 25만 원 재난금이나 또는 추가적인 의혹들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재명 대표가 꺼내놓을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또 협조적인 야당 대표로서 또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입니다.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그런 만큼 국정이 꼬이지 않도록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의정 갈등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또 판단을 또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.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야당도 참여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겠다.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재명 대표도 점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도 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어쨌든 이제 총선 결과에 따른 회담이잖아요. 네. 그러면은 국정 기조에 대한 변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느냐. 이게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네, 네. 그게 드러나야 사실은 네. 좀 성공적인 그런 만남이 되겠죠. 네.